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강력한 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세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나의 꿈을 집요하게 추구하라. 21세기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 21세기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말한다. 누구나 1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꿈도 그만큼 커지고 길어져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내 안의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을 가슴에 담아보자. 꿈을 크게 가진다고 어디다 돈을 더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꿈이 클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또 행운을 담는 그릇도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타고난 그릇의 크기보다 더 작은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싹을 틔우기도 하고 또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꿈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한 분명히 어느 날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그때 그 일이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는 일인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게 나인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까지. 웃음의 마술사 짐 캐리의 $10,000,000 수표. 영화 에이스 벤츄라로 유명해진 다음 다른 영화 마스크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영화배우 짐 캐리는 무명배우 시절부터 자신은 꼭 영화 한 편당 $10,000,000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 꿈을 잊지 않기 위해 시중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직접 만들어 배서한 $10,000,000짜리 수표를 자신의 지갑 속에 꼭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3살 때부터 남 흉내내는 연기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실직 상태였던 아버지 때문에 평탄하지 않은 성장기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10살이 될 때까지 거울을 보며 수많은 표정 연기를 스스로 익혔다. 10살이 되자 80여 가지 표정 연기를 담은 이력서를 방송국에 제출했으며 14살 때부터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코미디 클럽 무대에서 연기 경력을 쌓았다. 이후 캐나다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다가 19살에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미국 LA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로드니 댄저필더의 눈에 띄어 세계적인 코미디언 겸 영화배우로 성공했다. 마침내 1994년이 되자 그는 영화 마스크에서 $10,000,000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었다. 이어서 케이블 가이에서는 $20,000,000를 받는 등 세계적인 대형 스타로 우뚝 솟았다. 지갑 속에 넣어 다니던 $10,000,000짜리 가짜 수표가 진짜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은 이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꿈이란 이루어서 아름답고 이루지 못해서 초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간직한 꿈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이다. 웃음의 마술사 짐 캐리의 돈벌이 얘기를 덥석 꺼낸 것도 그의 재산을 부러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과 부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다.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의 크기가 그러하듯이. 나는 한 번도 패배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꿈을 쫓았고
그것을 오래 지속했을 뿐이다. 돈을 쫓지 마라. 꿈을 추구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쫓아라.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창업자 샘 무어 윌트는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오래 그리고 집요하게 쫓았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고객의 눈을 바라보고 환한 웃음을 띤 얼굴로 인사를 하며 월마트 제국을 일구었다. 웃음은 행운을 부르는 마법이다. 파한대소.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웃어라. 사람을 칸막이 속에 가두어 둔 채 약을 바짝 올리면 황소를 직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검출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즐겁게 웃는 사람의 세포에서는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도 한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우리 내부에 독을 만들기도 하고 독을 없애는 해독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안, 미움, 공포, 스트레스 등은 독을 만들지만 행복, 웃음, 긍정, 즐거움 등의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람의 웃음에는 행운과 재운을 끌어들이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으며 우리의 생체 에너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웃음은 만복의 근원이다 라는 옛말이 있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우리는 행운과 재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활짝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 행운은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파한대소.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웃는다는 뜻이다. 파한대소하는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행복해진다. 우리가 평소 TV 등을 통해 만나는 연예인들은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화가 잔뜩 난 상태거나 싸우던 중이라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웃는 얼굴로 돌아설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환한 뒷모습을 보려고 애써 노력하지 말자. 그들의 웃음 뒤에 숨은 불행한 그림자를 보고 그것 봐라. 세상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다니까 라며 통쾌해하지 말자. 우리도 불행하거나 화가 났을 때 바보처럼 활짝 웃을 줄 알아야 하니까. 영국의 한 실업가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찡그린 얼굴을 하고 다녔다. 남들이 부러워할 게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얼굴에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떠나질 않았다.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즉, 매주 수요일을 걱정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걱정거리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 상자에 넣어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 상자 속의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그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상자에 넣을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던 걱정거리가 불과 일주일 후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그의 걱정거리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언제나 활짝 웃는 얼굴로 변하게 되었다. 웃음이 인생을 바꾼다. 일본의 큰 부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토 히토리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웃으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투자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웃음밖에 없다. 웃음에 투자하지 않고 고객을 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웃어도
웃는데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남는 투자도 없는 셈이다. 나는 강의를 할 때든 상담을 할 때든 의식적으로 웃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낸다. 덕분에 과분하게도 행운의 미소라는 애칭도 가지게 되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한번 입꼬리를 올리며 활짝 웃어보자. 힘들고 슬픈 일이 닥치더라도 웃는 시간만은 따로 떼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불운이 빨리 도망가 버린다. 행복한 운명을 만들어가는 당신에게 불운은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관상학에서도 웃는 얼굴은 재물이 새지 않는 상이다. 웃는 얼굴은 입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에 화가 잔뜩 난 얼굴이나 찡그린 표정일 때는 입꼬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운이라도 그대로 흘러내린다고 해석한다. 웃는 얼굴은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더욱 좋게 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운도 좋게 만든다.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밝은 얼굴로 마음껏 웃어보자. 분명히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새로운 기회를 내밀 것이다. 자연스럽게 웃기 위해서는 눈까지 온전히 웃을 수 있도록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당신에게 내가 지닌 좋은 것들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잔잔한 미소로는 행운을 부르는 힘이 약하다. 크게 웃으면 큰 행운이 찾아오고 작게 웃으면 작은 행운이 깃든다. 심상이 관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자.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기회가 찾아오지 않음을 원망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무능력을 시인하는 사람과 같다. 행운이란 진실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절실함이 더욱 애절할수록 성공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지금 뭔가를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또한 인내만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없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도 극복하게 만든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최고의 자선사업가인 록펠러의 말이다. 그는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인내를 꼽으며 인내는 타고난 천성까지도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 정말 행운은 진실로 또 끈질기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마음속에서 진실로 원해야 강력한 울림이 만들어지고 그 울림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마침내 운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살이가 내 입맛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바심을 낼 때가 많다. 이때는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익숙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행운이 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과 무엇을 얻기 위해 조바심을 낸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조바심을 내는 것은 행운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다.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빨리 움켜쥐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바심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줄도 안다. 조급증이 승진운에 나쁜 영향.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입사 동기인 A씨와 B씨를 보자. 그녀들은 친구였지만 회사 안에서는 강력한 라이벌이었다. 어느 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던 두 사람 가운데 A씨가 먼저 팀장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두 사람이 다 팀장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B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그녀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 상대라는 것은 회사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때문에 B씨는 A씨 밑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게 영 견디기가 힘든 노릇이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받는 눈길 때문에 B씨는 자신에게 건네는 주위 사람들의 위로성 인사마저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A씨가 먼저 팀장이 된 일은 많이 속상하겠지만 솔직히 이건 행운을 불러오는 기회입니다. 먼저 A씨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더욱 즐거운 표정으로 일에 몰두하는 게 좋아요. 그릇이 큰 선생님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기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반년 뒤에는 상황이 역전되겠네요. 입사 동기인 A씨의 팀장 발령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B씨는 결국 5개월 후에 다른 팀의 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동기가 먼저 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A씨를 잘 보좌한 B씨의 인간성과 인내심을 회사에서 높이 평가한 결과였다. 더구나 회사 핵심 부서의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앞으로 승승장구할 기회까지 잡은 셈이다. 지금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한 K씨의 경우에도 개인의 능력에 비해 승진운이 따르지 않는 케이스였다. 40대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이후 임원 승진에서 계속 밀리면서 크게 낙담한 상태에서 나를 찾아왔다. K씨는 업무 실적이나 대인관계 등 스스로 나무랄 데가 없는 경력을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K씨의 지나친 경쟁심이 부추기는 조급증에 있었다. 그 조급증이 승진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힘드시겠지만 일단 승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승진에만 집착하면 내년에 예정된 승진운이 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자리보다는 일 자체를 즐긴다는 마음을 가져야 운이 잘 풀린답니다. 컨설팅을 받은 K씨는 임원 승진과 상관없이 일을 즐긴다는 자세로 회사 생활을 해 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실적에 대한 조바심이 한결 가벼워졌고 주위의 시선에도 신경이 덜 가게 되었다. K씨의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점차 실적도 개선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이듬해 임원으로 승진이 되었다. 서두르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만약 두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다며 사표라도 내던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행운을 붙잡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이처럼 행운은 때때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오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다. 조바심을 낼수록 기다리는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고 내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행운이 비켜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 물론 그냥 시간을 보내며 행운만 목 빠지게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다. 행운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며 스스로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면 그것은 과거의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인 경우가 많다. 어려움을 견뎌낸다면서 불행을 자초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좋은 운을 부르는 자세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거로부터 분명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발휘해보자.
새로 찾아 나선 길 어딘가에서 당신이 기다리던 행운과 마주칠 것이다. 10번의 변명보다 한 번의 모험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이다.